미국전에는 전방에서 손흥민과 이재성을 중심으로 압박할 타이밍과 물러설 타이밍을 적절하게 쟀었지만 오늘 멕시코전에서는 이런 템포를 이끌어줄 선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북중미 강호 멕시코와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어려운 전반전과 나아진 후반전을 보내며 동점과 역전으로 가는 치열한 경기를 치렀는데요. 오늘은 미국전과 같은 전술을 활용했음에도 멕시코전은 왜 이렇게 쉽지 않았으며 대표팀의 전반과 후반의 경기력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중원 조합, 대표팀은 이번 경기도 미국전에 이어 3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만 김민재와 이한범을 제외한 9명의 선수를 변화를 주며 실험의 폭을 늘렸는데요. 특히 손흥민이 빠진 공격진과 박용우와 옌스의 중원 조합이 눈에 띕니다. 힘과 공격력을 지닌 멕시코를 상대로 조금 더 수비적인 스탠스를 취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대표팀은 미국전과 기본적인 틀은 동일하게 가져갔습니다. 3-4-3 3백이지만 1차 빌드업 시에는 4백으로 서며 4-2 빌드업 구조를 활용했습니다. 미국전에는 좌측면을 점프시킨 반면 오늘은 우측면을 점프시킨 차이만 존재했는데요. 이를 상대로 멕시코는 라인을 높이고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펼쳤습니다. 이때 박용우와 옌스의 3선 조합이 두 선수 모두 경기를 풀어나가는 유형이 아니다 보니 대표팀은 중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빌드업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비해 순간적으로 옌스가 전진하고 이강인이 내려서면서 이강인이 게임을 풀어가는 패턴을 준비한 듯 하지만 둘의 호흡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옌스가 접근해서 볼을 주고받으며 공격을 전개하길 원하고 옌스는 전진하여 이강인이 내려설 공간을 만들려고 하면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은 장면입니다. 또 마요르카 시절 은사인 멕시코의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에 대한 강한 압박을 준비했는데요. 이강인이 내려서거나 8번 자리에서 밖으로 빠져도 상대 좌측 미드필더, 레프트백, 심지어 센터백까지 이강인을 강하게 누르며 쉽게 돌아서지 못하도록 했고 이강인은 상대의 강한 압박에 피지컬에서 많이 밀리며 고전했습니다. 미들서드 이상으로 전진하면 3백으로 전환하여 3-2-5의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미국전의 경우 이 지점부터는 중원의 백승호와 김진규를 활용해 볼을 전진시켰는데요. 하지만 멕시코는 4-3-3 수비 블록으로 대표팀의 3-2 대형을 1대1로 대응시키면서 대표팀은 역시 중원을 활용하지 못했고 또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 있지만 3백의 간격이 너무 멀다 보니 쉽게 사이드에 쌓이면서 이 지점에서도 롱볼로 불안정한 빌드업이 이어졌습니다. 전방에서 오연규가 싸워주며 고군분투했으나 전체적으로 전방과 중원에서는 힘에서 멕시코에게 밀리면서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수비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박용우가 4백으로 내려서며 선수 간의 간격을 좁히고 후방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기도 했으나 역시 중원을 활용하긴 어려웠고 사이드를 활용해 1차 압박을 넘어갔으나 이후의 공격 전개 역시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옌스와 박용우의 3선 조합은 경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 쉽지 않은 모습이었고 중원을 활용하지 못하며 불안정한 빌드업과 함께 볼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한 전반전이었습니다. 전방 압박과 베테랑, 멕시코가 빌드업을 펼칠 때는 대표팀은 미국전과 마찬가지로 라인을 올리고 전방 압박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미국전과 달리 오늘은 압박이 잘 먹히지 않았는데요. 수비 시에도 좌측면을 점프시킨 미국전과 달리 이번 경기는 우측면을 점프시켰습니다. 이를 상대로 멕시코는 기본적으로 다이렉트한 롱볼과 세컨볼을 공략했고 이 역시 안정적이지만은 않았지만 중원에서 힘은 물론 볼을 지켜내는 기술 역시 한 수 우위에 있는 멕시코가 세컨볼 경합에서 주로 승리하며 볼을 소유했습니다. 미드블록 내지는 로우블록으로 밀리면 대표팀은 역시 5-4-1 수비블록을 구축했는데요. 옌스가 상대의 공격을 끊어내며 전반 초반 좋은 역습 기회를 가졌고 이후에도 옌스가 끊어낸 볼을 이강인이 오연규에게 연결하여 결정적인 찬스를 갖기도 했으나 이외에는 볼을 끊어내도 지속적으로 멕시코의 강한 역압박에 눌리며 금세 볼을 잃고 멕시코에게 지배당했습니다. 대표팀은 자기 지역을 지키면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라인을 끌어올리며 멕시코를 뒤로 밀어내고자 했지만 수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체력이 저하됐고 라인을 끌어올리며 압박을 가할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멕시코가 더 수월하게 압박을 풀고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베테랑들의 부재가 아쉬웠습니다. 미국전에는 전방에서 손흥민과 이재성을 중심으로 압박할 타이밍과 물러설 타이밍을 적절하게 쟀었지만 오늘 멕시코전에서는 이런 템포를 이끌어줄 선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멕시코가 변칙적으로 미드필더 한 명이 풀백 자리로 떨어지고 풀백은 전진하는 동선을 가져가자 대표팀은 하이블록에서 압박 구조에 혼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플랜대로 이강인이 센터백을 압박하면 상대 미드필더가 프리가 되며 압박이 풀리게 됐는데요. 이에 이강인은 오현규에게 센터백을 압박할 것을 요구하고 자신이 미드필더를 맡으려고 했으나 경기장 안에서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코칭 스태프의 명확한 사인이 필요해 보였고 역시 경기장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컨트롤할 베테랑들의 존재가 아쉬웠습니다. 후반전에는 이러한 동선이 확실히 정리가 돼서 나왔는데요. 하지만 전반전 한국을 상대로 자신감을 얻은 멕시코는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펼쳤고 특히 순간적으로 3선에 한 명이 더 내려서며 2대1을 걸면서 압박을 풀어나왔습니다. 미국전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백승호가 빠르게 점프하여 수적 동료를 이루고 벌어진 간격으로 스토퍼들이 점프하며 효과적인 전방 압박을 펼쳤지만 오늘 멕시코전에서는 박용우나 스토퍼들의 점프가 다소 늦었고 무엇보다도 미국전에서는 이재성이 많은 활동량과 영리한 위치 선정으로 2명을 견제하기도 했지만 오늘은 이재성이 없는 빈자리가 커 보였습니다. 대표팀이 전방 압박을 펼칠 때 멕시코가 3선에 2명을 내리면서 김진규에게 2대1 수적 우위를 점하고 이 수적 우위로 압박을 풀어냅니다. 박용우는 상대 10번 미드필더를 압박했지만 효과적인 전방 압박을 위해서는 박용우가 상대 3선으로 점프하고 스토퍼가 점프하여 상대를 1대1로 누르는 압박 구조가 필요합니다. 역시 전방 압박 상황에서 상대 3명의 미드필더에게 옌스와 박용우가 2대1이 걸리면서 공격수 중 1명은 중원 압박에 가담해야 합니다. 볼이 반대로 전환될 때 옌스가 2대1이 걸렸는데 역시 효과적인 전방 압박을 위해서는 박용우가 점프하거나 이강인이 당겨오며 상대 3선을 압박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압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멕시코는 프리가 된 3선을 거쳐 압박을 풀고 전진합니다. 이렇듯 미국전에 비해 멕시코전에서는 전방 압박이 효과적이지 않았으며 또 3백이지만 내려서서 지키기만 하는 전술이 아닌 공격적인 압박과 내려서는 지역 방어를 모두 펼치는 전술 속에서 이를 컨트롤하는 경험 많은 베테랑들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던 2연전이었습니다. 개선된 후반전, 전반전을 완전히 밀린 대표팀은 후반 시작과 함께 김진규와 손흥민을 투입하며 중원과 전방에 한 자리씩 변화를 줬습니다. 이 변화는 꽤나 성공적이었는데요. 이제 대표팀은 중원에서 볼을 지킬 수 있는 김진규를 거쳐 보다 안정적으로 공격을 전개할 수 있었고 손흥민은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멕시코의 높은 수비 라인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위협했습니다. 볼을 잘 다루는 김진규가 투입되며 중원을 거치게 되고 상대의 압박에도 김진규는 돌아서서 반대로 볼을 순환시킵니다. 이어서 사이드로 전개될 때 손흥민이 상대 풀백이 전진한 사이드 뒷공간을 침투하면서 압박을 풀고 전진하는 대표팀입니다. 박용우가 내려서며 4백을 만들 때도 중원의 김진규를 활용하는 3자 패스로 1차 압박을 벗겨낸 뒤 상대 진영으로 수월하게 전진하며 빌드업이 안정된 모습입니다. 발빠른 손흥민이 직선적인 침투로 뒷공간을 공격하면서 멕시코는 마냥 라인을 높일 수 없었습니다. 반면 멕시코는 후반 60분경 3톱을 모두 바꿨으나 이 교체 이후 오히려 경기력이 더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65분 사이드에서 크로스가 올라오고 오현규가 떨어뜨려준 볼을 손흥민이 왼발슛으로 마무리하며 한 번의 결정적인 찬스를 성공시키며 에이스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이후 윙백들을 교체하며 에너지를 보충하고 특히 정상빈을 오늘도 윙백으로 투입하며 스피드를 살려보고자 했는데요. 그리고 후반 75분 오현규가 경합에서 이겨내고 이강인이 뒷공간으로 찔러준 볼을 오현규가 역전골에 성공해냅니다. 오현규는 전반 내내 전방에서 싸워주고 버텨주며 상대가 끌려나갈 때 사이드 빈 공간으로 빠져들어가고 역습에선 빠른 침투로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결국 득점에 성공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이후 완전히 골문을 지키는 경기를 펼친 대표팀인데요. 이강인을 빼고 서령우를 투입하며 수비적인 교체를 진행하면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수비를 펼쳤고 촘촘한 간격의 5-4-1 수비 블록은 멕시코의 공세를 잘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을 버티지 못하며 94분 롱볼에 의해 실점하면서 결국 2대2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막판 실점은 아쉬웠지만 어려운 상대와 어려운 상황을 겪으며 좋은 실험과 좋은 경험을 쌓은 대표팀입니다. 본격적으로 월드컵을 대비하기 시작한 가운데 특히 3백과 옌스의 실험, 강팀과의 경기를 상대로 한 1승 1무의 결과 등 전체적으로 얻어낸 것이 많았던 이번 A매치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